무조건 견봉하 주사를 대부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동결근에 대한 치료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충돌 증후군과는 또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의사들조차도 약간 혼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동결근에 대한 치료는 중요한 것 같고 충돌 증후군에서 이 골극이 형성되어 있는 환자들은 회전근개가 움직일 때 직접 찔리기 때문에 자꾸 다를 수밖에 없겠죠. 저희 병원은 롯데 야구단의 주치의로서 해마다 경기 지원 및 동계 캠프 지원 그리고 신입 선수 드리프트 때 신체 검사 등을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은 삼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용승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느새 전문의를 취득하고 일을 하게 된 지 12년 차가 되었습니다. 삼성병원에서 근무한 지는 7년이 조금 넘게 되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부산, 특히 사상구에서 좋은 삼성병원은 정형외과로서 굉장히 유명한 병원입니다. 대학병원을 제외하고 레지던트를 수련하고 있는 병원이기도 하고요. 지역에서 정형외과의 의료를 선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어깨 질환에 있어서는 저희 좋은 삼성병원이 최고의 장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곳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를 또 배우게 되었고 그것을 또 진료에 적절히 잘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병원은 롯데 야구단의 주치의로서 해마다 경기 지원 및 동계 캠프 지원 그리고 신입 선수 드리프트 때 신체 검사 등을 저희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소년 야구단 또한 저희 병원에서 무료로 정기적인 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논문도 몇 편 쓴 적이 있고요. 주변의 선수들 사이에서도 저희 병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 또한 어깨 질환만큼은 좋은 삼성병원을 많이 선택을 해서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이후에 수술을 권유받았든지 아니면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저희 병원 쪽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는 이런 훌륭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좋은 삼성병원의 정형외과를 이끌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관절은 일단 상완골과 견갑골 이 두 가지 뼈가 이렇게 볼앤 소켓의 형태로 만나게 되는 이게 이제 어깨 관절이 되겠고요. 이 관절의 안정성을 기여해주는 것이 바로 관절와순입니다. 회전근개 힘줄이 4개가 이 어깨를 싸고 있습니다. 견갑 하근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등이 되겠고 견봉이 위를 받쳐주고 있겠죠. 견봉과 회전근개 힘줄 사이에 점액낭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 설명드릴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돌 증후군은 굉장히 흔한 질환인데 앞서 해박적 구조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견봉과 회전근개 힘줄이 서로 부딪히면서 충돌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팔을 위로 올릴 때 회전근개 힘줄이 견봉에 부딪혀서 염증 반응이 자꾸 생기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은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생길 수 있다. 이것이 충돌 증후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단은 임상적으로 진단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요. MRI를 찍어서 진단이 잘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오십견이라고 알려져 있는 질병입니다. 사실은 오십견이라는 용어 자체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 일본에서 나온 많이 쓰는 이야기인데 원래 의학적으로는 유척성 관절낭염이라고 불러야지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은 미국식 표현을 빌려서 이제 동결견 미국에서는 이제 이걸 프로즌 숄더라고 얼어있는 어깨 동결견이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 환자들 병원에 오면은 거의 절반 가까이 한 40% 정도는 동결견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이름에서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듯이 동결근 얼어버린다는 거죠.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것 자체가 관절낭이 유착이 되면서 다른데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깨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죠. 유착으로 인해서 어깨가 굳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단한 병인데도 불구하고 1차 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잘 못하고 다르게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처럼 충돌 증후군의 빈도가 굉장히 높은데 동결근 자체를 또 충돌 증후군으로 진단을 하게 되면 치료하는 방향이 좀 틀려지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결근에 대한 치료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충돌 증후군과는 또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의사들조차도 약간 혼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동결근에 대한 치료는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이 병원에서 진료하고 하면서 가장 많이 배우고 자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흔하게 볼 수 있는 병이 석회성 힘줄염인데 대부분 다 이제 어깨에 힘줄에 석회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대부분은 뭔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석회성 힘줄염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선 두 질환과는 달리 응급실에 올 정도로 굉장한 통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석회성 힘줄염의 특징 자체가 석회가 있다고 무조건 아프다든지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무증상 석회가 훨씬 많고요. 석회가 녹아서 없어질 때 이 석회라는 놈이 크기 변화를 하는데 분필처럼 단단해지는 경우도 있고 치약처럼 좀 말랑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기에 사실은 아픈 염증 물질들을 어깨 주변에 방출을 많이 하는 거죠. 자기가 크기가 작아지면서 우리 어깨를 더 아프게 만드는 이때의 통증은 말로 이룰 수가 없이 환자가 갑자기 팔을 못 든다고 합니다. 기다렸다가 다음날 외래로 오려고 했는데 너무 팔이 아프고 안 올라가서 겁이 나서 응급실로 오는 정형외과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95% 이상에서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다치거나 해서 회전근개 파열이 되는 것이 잘 아니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가장 많은 원인이 뭐냐? 앞서 설명드렸던 충돌 증후군이 가장 많은 원인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충돌 증후군에서 이 골극이 형성되어 있는 환자들은 회전근개가 움직일 때 직접 찔리기 때문에 자꾸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은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게 되겠죠. 우리 몸 자체가 자가적으로 나아보려고 하는 반응이 염증 반응입니다. 그 염증 반응에 의해서 통증을 의외로 또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염증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회전근개 파열이 되는데도 별 통증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고요. 그래서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됐는데도 팔을 굉장히 잘 쓰시고 아프지도 않고 그런 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MRI가 가장 좋은 진단 툴이 되겠고 정상 MRI와 회전근개 힘줄 파열의 MRI를 보시게 되면은 정상 힘줄은 대결절 부분에 이렇게 힘줄이 잘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힘줄이 파열된 부분은 하얗게 변하겠죠. 염증 반응에 의해서 물이 차니까 힘줄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도 보시면은 정상 회전근개 힘줄은 이렇게 색깔이 근육 색깔이 잘 보이는데 반해서 끊어진 회전근개 힘줄은 하얗게 물이 찬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게 회전근개 힘줄 파열의 MRI 소견입니다. 물론 초음파로도 이것과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치료는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너무 아프거나 아니면 팔을 잘 못 쓰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5%에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점점점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파열되어 있던 게 방치했을 경우에 강범위 파열로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강범위 파열로 되면은 무엇이 안 좋으냐? 의사가 회전근개 봉합술 수술을 시행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술이 어렵다는 말은 결과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회전근개 힘줄은 파열이 되어 있으면 증상이 있거나 팔을 잘 못 쓰는 경우에는 무조건 봉합을 해주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근위축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회전근개 힘줄의
봉합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견봉 사이에 있는 극상근에 있던 근육량이 이렇게 뼈를 꽉 채울 정도로 원래 있는 게 정상적이겠죠. 그런데 회전근개 힘줄이 파열이 돼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돼 버렸다. 수술 안 하고 뭐 있다가 별로 안 아파서 놔뒀다 방치를 했다. 어느 날 가서 아파졌는데 MRI 찍으니까 회전근개 강범위 파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의사가 이거는 봉합이 좀 어렵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황당할 수도 있는데 이 근위축이 보시다시피 비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근육의 4분의 1 정도밖에 지금 안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 다 지방 변성이 온 거예요. 이거는 물이 찬 게 아니라 끊어진 힘줄이 단계 올라가면서 점점 위축이 돼가지고 꼬맬 수 있는 회전근개가 많이 안 남아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수술이 어렵고 다른 테크닉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시 안 좋은 말로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결과가 조금 더 안 좋다는 일반 단순 봉합술을 한 환자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어떻게 보면 수술 적응증에 해당한다면 조기에 봉합하는 것이 더 많은 이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진단한 방법이나 특징은 동결견 자체가 얼어있기 때문에 얼어있다, 움직여지지 않는다, 관절 강적이 있다. 정식 학명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다. 유착된 걸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료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충돌 증후군과 주사 놓는 부위가 좀 틀립니다. 동결견은 관절낭 안쪽에다가 주사를 주입을 해서 물과 함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압 팽창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관절낭 자체를 풍선 불듯이 물을 통해서 수압으로 한번 팽창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이제 저희가 주사 놓을 때 두둑 하면서 이렇게 팽창되는 소리도 나고 그 이후에 환자들은 굉장히 아파하지만 점차적으로 좋아진다. 물론 이 이후에도 스트레칭이나 이런 재활 치료를 꾸준히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오그라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MRI 자료를 조금 보여드리면은 정상 MRI에서는 아래쪽에 관절와라고 부르는 부분이 이렇게 관절액을 머금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착이 되어서 바짝 마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동결견의 MRI들은 보면은 이런 관절 파우치, 관절와의 형태가 거의 없고 좀 말라있는 듯한 느낌이 보입니다. 이 다음 사진에 좌측 동결견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정상 MRI에서는 관절와의 파우치 그리고 액체가 보이는데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동결견에서는 바짝 말라있다. 이것이 바로 유착이 되어 있다는 MRI 영상상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부위에다가 우리가 물과 주사를 투입을 해서 관절을 한번 부풀려 주는 거죠.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통증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스트레칭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관절 범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10명 중에 8, 9명 정도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동결견 치료가 잘 되고요. 실제로 다른 병원에서 충돌 증후군의 위치에 주사를 몇 번이나 맞았는데 도무지 낫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잘 진단해서 정상적으로 수압 팽창술을 약물 주입과 함께 해준다면은 굉장히 이 환자는 좋아지게 될 것이고 별것 아닌 치료에 환자는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지고 저는 그냥 갑자기 명의가 되는 그런 질환이 동결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도 동결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이게 약간의 지금 분위기인 것 같아요. 바깥쪽에 이제 개원하신 1차 병원에 계신 분들도 견봉하에다 놓는 주사가 놓기가 쉽습니다. 관절 안쪽에다가 수압 팽창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초음파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관절 조영제를 사용해서 엑스레이로 영상을 찍어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번거롭기도 하고 테크닉적으로도 좀 어렵긴 한데 이 두 가지 치료는 반드시 구분이 돼야 환자가 좋아집니다. 동결견 환자한테 충돌 증후군 주사를 계속 놔서 봤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압 팽창술과 스트레칭이 동결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치료다. 한 80에서 90%는 이걸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낫는다. 그런 환자 있죠, 물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관절낭을 우리가 찢어버립니다. 주사나 수압 팽창술이나 스트레칭으로 늘려주면 좋지만 이게 잘 안 되고 너무 굳어 있는 경우에는 딱딱해진 관절낭을 찢어버립니다. 환자들이 저한테 질문해요. 관절낭을 찢으면 됩니까?
관절낭이라는 거는 굉장히 회복이 잘 되고 찢으면 바로 옆에 또 근육이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낭을 찢어도 곧 회복이 되기 때문에 찢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거겠죠. 내시경적 수술 방법은 동결견 치료에 있어서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수압팽창술과 스트레칭으로 잘 나을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회화 근염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흔히 찍는 단순 엑스레이로 가장 진단이 잘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석회화 근염이 있는 환자들은 대결절 위쪽, 회전근개 힘줄이 붙는 쪽이죠. 여기에 이런 형태로 한 1cm 미만 또는 1cm가 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석회 형상이 엑스레이로도 잘 보이고 또 초음파로 봐도 잘 보이고 CT를 찍어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 다음 화면에서도 봐도 이렇게 엑스레이에 굉장히 표가 잘 나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표가 잘 나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에 석회 천공술 같은 시술을 했을 때 없어진 거를 또 찍어서 환자한테 바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석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석회가 잘 빠져가지고 석회가 이제 없어졌다. 이런 것도 시각적으로 환자들한테 보여주면 환자들이 굉장히 안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징이 응급실로 올 만큼 굉장히 아플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석회가 있다고 다 아픈 건 아닙니다. 석회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녹는 시기에 굉장히 많이 아프게 되고 이 시기에 이제 너무 큰 석회가 생기게 되면은 저희가 제거를 하는 방법을 고려를 합니다. 물론 1차 치료를 합니다. 이 석회화 근염도 마찬가지로 1차 치료는 스테로이드 주사 투여라든지 엔세이드와 같은 진통 소염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80~90% 이상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응급실로 올 만큼 거의 울다가도 환자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소염 진통제 주사를 맞고 또는 소염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면 일상생활에 다 복귀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 효과가 굉장히 반응이 좋은데 또 재발을 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크기가 크고 일주일에 2~3번 이런 일이 생긴다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응급실에 계속 올 수도 없고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또 마찬가지로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석회를 일일이 제거를 해주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지금은 다시 과학기술의 발달로 초음파의 해상도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외래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석회를 폭이 비어있는 굵은 바늘로 찌르면서 좀 빨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석회를 제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석회 천공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석회 자체를 실제로 제거도 하고 좀 딱딱해진 석회나 이런 것들은 구멍을 내고 좀 부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난 이후에 체외 충격파라든지 이런 치료를 해야지 효과적으로 석회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하지 않고 주변 병원에서 체외 충격파를 20번 받았는데 석회가 그대로 있다고 컴플레인 하면서 오시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저희가 삼성병원만의 노하우일 수도 있는데 석회 천공술, 니들링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바늘로 찌르는 거죠. 석회 천공술을 간단하게 외래에서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후속타로 충격파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4회에서 8회 정도만 하게 되면은 엑스레이 상에 석회가 거의 없어진 것을 확인하면서 통증도 많이 완화되는 좋은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방법들이 저희 병원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화 근염 같은 경우에는 치료 자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사 치료와 약물 치료가 8~90% 이루어지고 1~20% 크기가 크다든지 이런 환자들은 수술하지 않고 비술적 시술을 통해서 제거를 할 수 있다. 과거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환 3가지를 설명드리면서 치료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렸는데 개인 병원이나 마취 통증의학과에서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프다 또는 맞고 났을 때뿐이다. 맞고 나면 괜찮은데 돌아서면 또 아프다.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경우가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동결견에는 동결견 치료, 충돌증후군에는 충돌증후군 치료, 석회화 근염에는 석회화 근염에 대한 치료가 적절히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의 어떤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강조를 하자면 어깨에 주사를 놓는다고 하면은 보통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견봉하에 놓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절각 내로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깨에. 그리고 세 번째는 이두박근 힘줄에다가 놓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두박근 힘줄 그룹을 따라서. 보통은 이 세 가지 방법이 이제 어깨에 주사를 놓는 방법이고, 이두박근 힘줄염이 심한 환자는 이두박근 힘줄에 주사를 주면 더 많이 좋아집니다. 물론 이두박근 힘줄염 환자의 견봉하 주사를 줘도 통증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어깨는 결국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관절각 내로 줘도 이두박근 힘줄 환자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결견 환자도 관절각 내 주사 및 수압 팽창술을 안 하고 견봉하 주사를 놔도 일단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어디에든 주사를 놔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적재적소에 진단을 잘해서 주사 치료를 잘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깨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 아닌가. 그 이후에 어떤 재활 치료라든지 또는 충격파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병행을 해야지 좋은 치료가 된다. 결국 어깨 염증입니다. 염증이 생기는 그런 부위를 잘 진단하고 스테로이드를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스테로이드를 많이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게 되면 환자들도 알아요. 안 좋다는 거를. 스테로이드 들어가는 거를 많이 해주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어깨에다가 주사를 놓을 기회가 사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때 적재적조에 잘 쓰게 되면은 치료 효과도 좋고 환자도 굉장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수많은 어깨 환자들을 치료하고 경험을 되돌아봤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견봉하 주사를 대부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80% 이상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 외래에 보면은 좀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경우가 제일 안타깝냐면 회전근개 파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의외로 없어서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강범위 파열로 진행이 되고 진짜 통증이 발생했을 때 회전근개 봉합술을 좀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가 역형성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또 좋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을 통해서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어깨 기능을 다시 좀 잘 살려드릴 수 있지만, 그런 인공관절 치환술보다는 회전근개를 직접 봉합해서 회복을 시켜주는 회전근개 봉합술이 훨씬 좋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가 되겠고, 동결견도 마찬가지예요. 동결견도 제때 병원에 와서 잘 진단받고 치료를 받으면 주사 1번 또는 2번, 그 이후에 자가 스트레칭 또는 충격파 이런 걸로 정말 짧게는 1, 2주, 길게는 1달 이내에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는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견봉화 주사만 10번 이상 맞고 어깨는 점점 굳어가고 완전히 굳게 되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어깨를 회복시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 90%는 이런 보존적 치료로 나을 수가 있는데 10% 정도의 환자는 우리가 관절낭 절제술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수술을 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가 어떻게 보면 어깨 진료를 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제발 환자들이 인터넷 찾아가지고 자가 진단을 하지 마세요. 인터넷 찾아서 자가 진단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그게 좀 잘못됐을 때 치료 시기가 좀 늦어질 수 있다. 반드시 근처에 있는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고, 적절한 병원이 없다면 좋은 삼성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면은 아주 확실하게 어깨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